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예요. 표준화 시험을 쳤는데, 여러분이, 유달리, 어려워해서, 이례적으로 0단계부터 좀 해설을 하겠습니다. 0단계. 예, 같이 한번 보시죠. 1번. 2차 함수의 미지수 주고, 이 그래프가 X축과 접할 때,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단원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수식으로 2차 방정식을 맨날 풀어왔던 거를 이제 그래프와 X축 또는 그래프와 또 다른 직선 요 관계로 생각해 보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문장이 존재하는 거죠. 이 문장을 그래프가 이 2차 아래로 볼록의 2차 함수가 X축과 접할 때라는 것을 이제 번역하면 이거 이퀄 제로로 놓은 2차 방정식이 판별식이 0이다. 중근을 갖는다. 그러니까 X축에 스치면은 그 스치는 자리가 딱 한 자리가 나올 테니까 그게 중근 아니에요. 그래서 판별식 제로 쓰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정도는 뭐 쉽게 갈 수 있는데 자 이제 그 다음부터 이런 얘기부터 해보죠. 어떤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두 교점의 X좌표가 기억해두세요. 이게 또 그 번역하는 거란 말이야. 어떤 2차 함수가 있는데 그래프와 X축과 두 교점의 X좌표 이걸 번역하면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B 이퀄 제로의 두 근이 2와 3 이런 게 되는 거잖아요.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굉장히 쉬운 얘기일 텐데 이게 이제 처음 접하는 고등학교 1학년에게는 조금 낯설고 당황스러울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에 익숙해지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두 근이 2와 3이니까 여기서는 그냥 근각에서의 관계 쓰면 되는 거예요. A는 마이너스 A 했을 때 마이너스 떼고 A는 두 근의 합이다. 그래서 A는 5가 되는 거고 B는 두 근의 곱이다. 그래서 6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해놓고 다시 Y는 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A 이렇게 했죠? 그러면 Y 이퀄 마이너스 6X 플러스 5 X제곱 어디 갔어?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5가 되는 거고 의 X축과의 두 교점 사이의 거리. 잘 보세요. 2차 함수가 이렇게 되는데 X축과 두 교점 사이의 거리라는 건 두 교점 사이의 거리라는 건 두 근의 차를 말하는 거라고. 두 근의 차. 그러니까 요 방정식에 이퀄 제로를 달고 나오는 근이 두 개 있죠. 1과 5 그냥 바로 구해질 수 있는데 이거 근각에서의 관계에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루트 b제곱 36 마이너스 4ac 하면 20이죠. 이렇게 해서 4라고 해도 되는 거고 1과 5 이 한 근이 1이고 다른 한 근이 5면 그 사이 간격은 4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답해도 되는 거고 두 가지 의미 그러니까 같은 상황을 표현하는데 그래프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2차 방정식의 근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같은 말이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자 3번 직선 x 플러스 k는 하면 물론 우리가 아직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기 전이지만 중학교 1, 2학년 과정에서 직선이 잠깐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기울기 양수인 어떤 직선이구나 하는 대충 알 수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떤 2차 함수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와 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라는 건 바로 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상황. 이 상황. 두 점에서 만나는 게 이런 거죠. 그럼 한 점에서 만나는 건요? 요런 상황이고, 또, 안 만나는 건요? 이런 상황이고, 이거면 이걸 다 어떻게 구분할 거냐? 우리 개념서에서 익혔듯이, 얘가 2차식이잖아요. 얘 1차식이잖아요.
그러면 두 개를 같다라고 놓고 넘겨버리면, 한쪽으로 넘겨버리면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데 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고 그 두 실근이 바로 이 교점의 x좌표를 뜻하는 거다. 바로 2번 문제에서 설명했던 거죠. 그러니까 판별식이 0일 때 중근,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허근, 이렇게 되는 거야. 허근이 안 만난다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나 동의어의 설정에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 이퀄 x 플러스 k라는 방정식을 하나 풀어.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5 이퀄 x 플러스 k라는 방정식을 하나 풀어 넘기면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 마이너스 k는 제로라는 2차 방정식이 나올 거고,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5 마이너스 k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하나 나올 텐데, 얘가 이제 여기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그러니까 이 녀석의 판별식은 0보다 크고 이거예요. 그리고 그 아랫놈과는 만나지 않는다. 이 녀석의 판별식은 0보다 작고 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판별식 쓰는 와중에 얘처럼 1차항의 개수가 짝수고 이것도 1차항의 개수가 짝수죠. 이럴 때는 짝수의 판별식 4분의 d를 쓰는 것이 이제 요령이 되겠습니다. 계산은 여러분에게 맡길게요. 자, 그래서 4번을 보세요. 다음은 그래가 같이 2차 함수 하나 있어. 우리가 되게 쉬워라 하는 2차 함수야. x제곱 마이너스 1. 의 그래프와 어떤 직선이죠. 어떤 직선. 이건 직선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기울기도 모르고 y절편도 모르니까. 그런 직선에 두 교점이 생겼고, 두 교점 중 P의 x좌표가 1 플러스 루트 3일 때, 이거 센수학에 있는 문제죠. 그래서 유리수 AB의 합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거는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설명할 테니 잠시 보세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x제곱 마이너스 1과 ax 더하기 b라는 직선을 연립했다. 그러면 이제 넘기면 2차 방정식이 하나 만들어져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b 플러스 1 이퀄 0 요렇게 2차 방정식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요 녀석의 두 교점의 x좌표가 근이라고 그랬죠.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는데 한 가지 방법은 뭐냐? 이 한 근을 x 이퀄 1 플러스 루트 3을 때려 넣어버리는 거죠. 여기다가. 때려 넣어서 1 더하기 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a 1 더하기 루트 3 마이너스 b 플러스 1 이퀄 0예요. 이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유리부와 무리부가 생기죠. 유리부와 무리부가 생깁니다. 이 같은 경우 4 1 3 더했으니까 4 마이너스 a 그리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한 게 유리부가 될 거고, 여기서 나오는 2 루트 3과 여기서 나오는 마이너스 a 루트 3, a 루트 3 요렇게가 무리부가 될 거예요. 이퀄 0 하면 무리부와 유리부가 섞여서 0 될 일은 없는 거니까 이만큼이 0이고 이만큼이 0이다. 그래서 a는 2로 출발할 수 있는 게 일단 첫 번째 풀이법입니다. 근데 2차 방정식에서도 이 문제가 있었고 2차 방정식에서 여러분한테 켤레근이라는 말을 하면서 켤레근이라는 말을 하면서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을 거예요. 켤레근을 쓰면 이제 두 번째 방법입니다. 한 근이 x 이퀄 1 플러스 루트 3이면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거다. 언제? 유리계수 방정식에서 유리계수 방정식 꼭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 괜히 써놓은 거 아니라고. 여기서 유리수 AB 보여요? 유리수 AB. 유리수 AB라고 써준 이유가 이렇게 해야 1 유리수 A 유리수 B 플러스 1 유리수 유리계수 방정식이 되니까 그때 켤레근을 쓸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뭐야? 두근이 나온 거지? 두근이 나왔으니까 이거를 x는 하지 말고 알파는과 베타는으로 쓰면 알파 플러스 베타 두근의 합이 2다. 근데 여기 극악에서의 관계에서 그 합이 2니까 a가 바로 튀어나오죠? 그리고 두근의 곱이
요거 둘이 곱하니까 1 빼기 3 마이너스 2예요. 그 마이너스 2가 바로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죠. 따라서 b는 1이다도 즉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켈레그를 쓰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인데 꼭 유리계수 방정식인지 확인하고 사용하기.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거 아주 중요한 유형의 문제예요. 5번. 여기서부터 이제 틀려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떤 직선이 있어요. 또 2차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이 얘기죠, 뭐. 2차 함수가 하나 있는데, 그것에 이런 직선이 하나 지나가는데, 요런 상황. 물론 이렇게 안 될 수도 있는데, 두 점에서 만나고 했으니까, 2차 함수와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고,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6 루트 5일 때, 요렇게 이제 문제 설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건 배운 적이 없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방정식 다음에 있는 점과 좌표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이 단원에 충실하자면 쓸 수가 없는 풀이긴 해. 그닥 좋지도 않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냐? 딱 정해 놓으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잘 이해하고 있다가 꼭 적용시키도록 하세요. 지금 우리가 이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2와 2x 더하기 k를 연립하면 2차 방정식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이 교점에 x 좌표라고 했어요. 알파, 베타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 이 6루트 5를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 요렇게 제가 가로로 x축과 평행한 선을 하나 그을게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로로 y축과 평행한 선을 하나 그을게요. 그럼 여기에 직각 삼각형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제가 지금 형광색으로 쓴 이 직각 삼각형, 여기에 주목하세요. 이 직각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6루트 5라는 거죠. 그러면 빗변의 길이라는 건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가로 길이의 제곱 더하기 세로 길이의 제곱이란데, 제가 이제 모르니까 가로 길이를 t라고 놓을게요. 근데 여기서 세로 길이도 모르게 되면 그건 의미 없는 식이지. 문자 2개짜리인데 식이 하나 있으면 뭐 할 거야. 그런데 기울기 때문에, 저기 보여요? 저 직선, 여기 있네.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기울기가 2입니다. 2. 바로 이 기울기를 이용해서 가로를 t라 하면 세로를 2t라고 할 수 있다. 요렇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자 하나로 처리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자, 이제 여기다 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씁시다. 그러면 가로 제곱 더하기 세로 제곱 4t 제곱은 요마의 제곱 36 곱하기 5. 그냥 36 곱하기 5라고 쓸게요. 그러면 5t 제곱은 36 곱하기 5니까 5 날려주고 t 제곱이 36, 따라서 t는 6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길이로 했으니까 당연히 양수겠죠. 그런데 이 t 이퀄 6이 뭘 뜻하냐면 바로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뜻하는 거예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 2차 방정식의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2 마이너스 k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 두 근의 차이가 6이다를 내가 알고 시작하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근의 차의 근각의수와의 관계의 공식 루트 88의 64 b제곱 마이너스 4ac 4배한 12 마이너스 k 요렇게 해주면 k 값이 나오게 되는 거다. 알겠죠? 이게 굉장히 유명한 유형이니까 지금 제가 쓰는 이 방법을 꼭 익혀놓고 있다가 한번 등장했을 때 적용시켜 보도록 하세요. 6번도 역시 마찬가지. 2번과 3번에서 제가 설명했던 어떤 번역의 문제야. 2차 함수가 어떤 직선과
2,3에서 이 자리가 2,3인데 이 자리에서 접하고 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고요. 얘는 y 이퀄 bx 플러스 c입니다. 이 접한다라는 상황을 어떻게 이제 조건화 시킬 거냐라는 건데, 우리가 요 만나는 점을 교점이라고 했고, 그것이 이걸 연립한 방정식의 근이라고 했으니까, 방정식을 하나 세워보세요. x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a는 bx 더하기 c. 넘기면 x 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bx 더하기 a 마이너스 c 이퀄 0. 이렇게 문자가 좀 많이 등장하는 2차 방정식이 하나 나오는데, 어찌됐건 여기에 이제 줄줄이 딸리는 조건이 있다 이거야. 조건이. 그 조건이 뭐냐면 중근을 갖는다라는 거죠. 이 녀석이 요 방정식이 중근, 심지어는 그냥 중근을 갖는다가 아니라 중근 x 이퀄 2를 갖는다가 돼요. 교점의 x좌표니까 여기 있는 이 x좌표 x 이퀄 2에 주목을 하시라고요. x 이퀄 2에서 접한다가 되는 거니까. 중근 x 이퀄 2를 갖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중근을 갖는다 그러면 반사적으로 판별식 이퀄 제로를 쓰려고 하는데, 잘 생각해보고 써요. 잘 생각해보고. 이걸 판별식 제로를 쓴 결과를 한번 상상해보면 3 플러스 b의 제곱은 제곱 마이너스 4배의 a 마이너스 c를 곱한 거예요. 이퀄 제로다. 그러면 문자 3개 등장하는 등식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니? 연립방정식 풀 거면 모르겠는데, 연립방정식도 문자 3개 가지고 잘 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가급적 피해야 되는 방법인 거고, 중근 x 마이너스 2, x 이퀄 2를 갖는다를 잠깐만 상상해 보면 요 방정식의 모양이 x 마이너스 2의 제곱꼴이 된다는 거죠. x 마이너스 2의 제곱꼴. 그러니까 요 녀석하고 똑같은 방정식을 내가 하나 만든다고 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야. 이해하니? x 마이너스 2의 제곱을 펼친 거죠. 전개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이 똑같은 방정식이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판별식과 같은 효과, 판별식 이퀄 제로를 쓴 것과 같은 효과의 조건을 얻게 되는데, 그게 뭐냐? b는 1이어야 한다와 b는 1이어야 한다와 a-c는 4다라는 이런 조건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요게 4여야 된다, 요게 4여야 된다. 훨씬 좋죠. 제곱에 대한 식보다는. 자, 그러면 b는 구했고 이제 ac 구할 게 하나 더 필요한데, 사실 지금 조건은 차고 넘쳐요. 차고 넘쳐요. 이거 보시면 이 이참 함수가 벌써 2,3이라는 것을 줘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2,3이라는 점이 이 포물선 위에 들어가서 성립을 한다는 소리니까, 이 첫 번째 줄에 있는 y 이퀄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에다가 x자리에 2를 4 마이너스 6 더하기 a죠. 그리고 y자리에 3을 넣으면 성립한다라는 등식을 쓸 수가 있어요. 이걸로 a가 나오죠. 마이너스 2 넘어가면 a는 5요. a는 5. 자, 여기 b는 1이요. 그리고 a가 5 들어갔으니까 빼기 c에서 4가 되려면 c는 1이다 까지 얻을 수가 있죠.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ABC를 구하는 것이 편합니다. 물론 이거 말고 이제 뭐 중문한방으로 하다 보면 다른 방법으로 푼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방법이 여러 개이다 보니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도 아주 중요한 공부 중에 하나가 됩니다. 7번이에요. 7번. 요것도 아주 1차원적인 풀이법이 있고, 1차원적인 풀이법이 있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1차원적인 풀이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공부가 좀 더 진행이 되면 사용할 수 있는 쉬운 풀이법이 있으니까 두 가지를 다 소개할 테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뭐냐, 이 이차 함수가 다음 그림과 같다, 이 그림과 같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기에 나한테 주어진 조건이 뭔지 봐야지. 별거 없어. 2와 4야. 근데 2와 4 이게 제일 큰 조건 중에 하나지. 뭐냐면 fx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만약 얘를 2차 방정식으로 표현했을 때 2와 4가 근이 되는 놈이에요. 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a x-2 x-4 요렇게 된다는 거지. 2와 4를 근으로. 이 최고차항의 계수 얘기를 안 해주면 최고차항의 계수는 근하고는 상관이 없어서 꼭 이렇게 미지수로 놓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제가 이제 1차원적인 방법이다 라고 한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다음 질문하는 거야. 2차 방정식 f x 플러스 4 이퀄 제로의 두 실근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f x 플러스 4라는 애를 어떻게 구하지 할 때 그냥 때려 넣는 거죠. 여기 요 x 자리에 x 플러스 4를 넣은 거니까 여기다가 x 플러스 4를 넣으면 x 플러스 2가 되고 여기다가 x 플러스 4를 넣으면 x가 되고 이퀄 제로라고 하는 거야. 이퀄 제로. 그러면 x 이퀄 0과 x 이퀄 마이너스 2라는 두 근이 나오게 돼요. 이 두 근의 합 이퀄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이제 답하는 워낙 간단한 문제라서 아니 이거 말고 또 무슨 방법을 꼭 생각을 해야 돼? 할 수도 있는데 아니죠. 문제라는 거는 점점 규모가 커지거나 아니면 뒤틀리거나 진화해버리거나 뭐 이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제 수학상을 다 마쳤을 경우 마지막 단원에 도형의 이동이라는 걸 해요. 도형의 이동. 거기서 y는 fx가 y는 fx 플러스 4가 되었다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x축의 양의 방향, x축의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이게 fx 플러스 4가.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보면 자, 이 그림에다 대고 내가 그대로 그릴게. 얘의 대칭축이 어딨지? 대칭축 2와 4의 가운데 있을 테니까 3에 있을 거예요. 3에. 그죠? 그러면 그게 y는 fx인데 y는 fx 플러스 4를 지금부터 그려주세요 라고 하면 어디다 그리면 되냐면 3에서 하나 둘 셋 넷 정도 왼쪽으로 가면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을 건데 그 마이너스 1에 좌우로 근을 갖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왼쪽으로 4칸 평행이동 한 거예요. 그러니까 0과 마이너스 2가 근이라는 게 금방 나오죠. 예, 그래서 0과 마이너스 2가 근이니까 두 실근의 합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답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8번. 요 문제가 아마 뭐랄까 지금 그 도형의 이동이나 고등수학 상 뒷부분에 있는 점과 좌표, 직선의 방정식 이걸 안 배운 상태에서 전혀 모른다. 나 선행이 아무것도 안 돼 있다. 라고 한 친구가 풀기에는 조금 황당한 문제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요런 내용입니다. y는 2x제곱. 자, 좌표 평면 없이 그냥 그릴게요. 가끔은 좌표 평면 없는 게 더 깔끔하게 내용 설명이 더 쉬울 때도 있으니까. 위 점 중에서 직선 4x-5에 이르는 거리가 4x-5에 이르는 거리가 여기에 직선을 이렇게 하나를 그린 다음에 y는 4x-5라고 하면 이 포물선 위에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선행학습이 없으면 정의가 안 돼요. 정의가. 이게 무슨 말이야 싶은데 점과 직선이 이렇게 직선이 하나 있고 점이 여기 하나 있어요. 제 이 분필이 점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직선이 하나 있고 점이 하나 있잖아. 그러면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라는 게 되게 많지 않아? 이렇게 되게 많죠. 예, 이 중에서 거리라고 약속하는 게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점이라고 하면 이 점은 직선까지의 거리가 요렇게 내린 수선의 발이고 이 점은 직선까지의 내린 수선의 발의 거리가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점은 어때요? 이런 점? 이런 점은 직선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내린 수선의 발의 거리가 돼요. 이 직선을 베이스로 해서 다 이쪽으로 수직으로 내린 이 거리들이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약속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중에 최소인 점의 좌표를 찾아달라라는 문제거든요. 거리가 최소인 점의 좌표를 찾아달라. 그럼 딱 보시면 짧아지는 구간이 있어요. 이 길이보다 이 길이가 짧잖아. 그럼 옆으로 이렇게 가보면 수선의 발을 내리면서 점점 가까이 가보면 요 부근 어딘가에서 이 직선과 곡선 사이의 간격이 제일 짧을 것 같다라는 직관이 있죠. 직관. 그 직관을 수학적으로 명확하게 바꿀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문제인데 이게 이제 그 도형 파트에 나온다고요. 거꾸로 하면 됩니다. 거꾸로. 무슨 말이냐? 이 포물선 위의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지 말고요. 이 직선이 그대로 평행 이동으로 가까이 가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 직선이 이 곡선을 향해서 찔끔 가까이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키 재는 기계 있잖아요. 키 재는 기계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 꽁 부딪히면 다시 올라가지. 그 무슨 말이야? 내 몸 중에서 가장 높은 데, 그러니까 지한테 제일 가까운 데를 건드리면 다시 올라간다라고 프로그래밍 된 거잖아. 그런 것처럼 이 직선이 이렇게 다가가다가 얘랑 제일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그 점이 평행 상태죠. 평행 상태로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점이 역설적으로 가장 가까운 점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가장 가까운 점이다. 점에서 이쪽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지 말고 직선을 평행 이동시켜서 접하게 하자. 그러면 이 문제의 정답, 거리가 최소인 점의 번역어는 바로 접점이었던 거죠. 접점. 어떤 접점? 평행 이동을 했으니까 기울기가 4이면서 y = 4x. 근데 이제 이동을 했으니까 y절편은 얼마인지 모르죠? y절편이 k인 직선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k를 구하면 되는데 2x제곱 이퀄 4x 플러스 k라는 방정식이 접한다는 건 이제 중근을 갖는다는 거니까 중근을 가질 조건을 쓰면 되죠? 뭐예요? 바로 판별식 제로입니다. 판별식.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더하기 2K 이퀄 제로네요.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도로 집어넣어 보면 X에 대한 중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이 나오고 그때 X 값이 1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A점이 1이었던 거고 A점이 1이면 K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2가 나오겠죠. 이 접점의 좌표는 1,2였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9번. 이것도 많이 틀린 문제. 아무래도 좀 합성함수를 우리가 그릴 수가 있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합성함수라는 단어 자체나 이 기호도 수학 하죠. 고등수학 하를 배우고 난 이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단원에 좀 안 맞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내용을 모르고도 우리가 이 카메라 왜 이래? 전혀 모르고도 감으로 풀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알아둡시다.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이 y는 fx래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차 함수와 x축이 만나는 두 자리를 근이라고 합니다. 근. 그러니까 내가 fx equal 0의 두 근이라고 하면 이 그림상에서 이미 마이너스 2와 0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f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f에 0을 집어넣어도 0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방정식 f 합성 괄호 열고 그 안에 f, x 이퀄 제로의 실근의 개수는 몇 개냐? 이건 무슨 말이야? 이거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얘가 방정식이라고 해놓고 실근이라고 하면 근은 반드시 얘를 말하는 거예요. 얘. x값. 그러니까 저렇게 뭔가 합성이 되어 있을 때는 이거를 이렇게 좀 치환을 해봐. 치환을. 내가 f t는 제로로 이렇게 치환을 좀 해보세요. 예. 그러면 안쪽에 있는 t가 다시 fx가 된 거지, 그지? 요거를 들고 요렇게 치환을 해보라고.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게 되는데 ft 퀄 제로를 만족하게 하는 t 값이 바로 마이너스 2였다. 이게 말해지는 거죠. 내가 ft는 제로라고 하면 t는 마이너스 2일 때 그 0을 만족한다. 또 여기서 보면 t가 0일 때 그 방정식을 만족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그 t라는 녀석이 fx를 치환한 거였으니까 이게 fx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이게 fx는 0이 되는 거고 이렇게 두 개로 바뀌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 합성 방정식 f 괄호 열고 fx 이퀄 제로의 실근이라는 건 바로 이걸 만족하는 x값과 이걸 만족하는 x값의 개수의 합을 뜻하는 거죠. 요게 방정식 x근이란 말이야. 그럼 fx 이퀄 마이너스 2라는 방정식의 근은 뭔데요? 여기 그림이 있잖아요. 하나 더 그려볼게요. 요렇게 지나가는 2차 함수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fx와 방정식의 근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y 이퀄 fx와 y 이퀄 마이너스 2의 교점의 개수가 바로 근의 개수란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 y는 fx라는 2차 함수와 y 이퀄 0, 즉 x축이 만나는 개수가 근의 개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이 그림에다가 마이너스 2를 한번 이렇게 그어주고 그리고 0을 한번 그어주고 이때 교점의 개수를 세면 되는데 마이너스 2랑은 안 만나고 즉 여기서 0개의 근이 나오고 여기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개의 교점이 그대로 등장을 하니 그 둘을 합쳐보면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합성함수는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안쪽에 있는 아이를 치환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낯설겠지만 한 번만 더 못 알아듣겠으면 한 번만 더 반복해서 돌려보세요. 네,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한 거죠. 수업 시간에 근의 분리입니다. 근의 분리.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내가 정한 특정 숫자 1보다 클 때 바로 요런 상황을 원하는 거고요. 두 근이 모두 1의 오른쪽에 있을 때라는 거고, 그러면 뒤도 돌아볼 거 없이 우리 이 특정 k보다 큰 두 근에 대한 세 가지 만족해야 할 조건을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바로바로 구하면서 들어갈게요. 세 가지 만족해야 될 조건. 첫 번째 뭐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어요. 이 크거나 같다가 여러분 약간 좀 애매할 수 있는데 근의 분리 파트 요런 식의 문제에서는 서로 다른 자가 없으면 중근도 두 개의 실근으로 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문항 만약 정확한 문항에서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서로 다른 아니면 중근은 두 개의 실근으로 취급한다 이런 말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어쨌든 아무거나 없으면 중근도 두 개의 실근으로 쳐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실질적으로는 4분의 D를 쓰겠죠.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조건은
K는 2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하나 나올 테고요. 자, 두 번째. 뭐예요? 축이죠. 축이 대칭축이 1보다 커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축은 마이너스 2의 분의 b니까 정확하게 K입니다. K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요. 세 번째, 마지막 뭐였죠? 1을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이 0보다 높아야 된다. 라고 했어요. 저 녀석에다 1을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K 플러스 4가 되니까, 이게, 요 기호로 따지면 F1이요. F1이 0보다 커야 된다니까 1 마이너스 2K 더하기 4가 0보다 크다. K는 2분의 5보다 작다. 요렇게 세 개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답을 내기 위해 부등식을 하나 세운 다음 2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1보다 크다. 2분의 5보다 작다 해주면 세 줄이 동시에 겹치는 자리는 여기. 그래서 정답은 2 이상 2분의 5 미만이 되겠습니다. 5번이죠. 5번. 아시겠죠? 자, 계속 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근해 분리 문제 하나 더 짚고 갈게요. 어딨냐면 차차차차차 얘 말고 잠깐 바로 있었는데 알겠다. 예. 자, 그냥 이 상태에서 보세요. 풀진 않을 거냐. 말로만 할게요. 2차 방정식이 이제 P에 대한 계수를 갖고 나왔는데 이 두 근이 모두 3보다 작은 양수다. 3보다 작은 양수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3보다 작다도 조건이고 양수다도 조건이니까 0과 3 사이에서 어떻게든 두 근을 갖게 되는 2차 함수를 원하는 겁니다. 이 2차 함수를 0과 3 사이에서 이렇게 진하게 하도록 하는 조건을 챙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수업 시간에 했던 거 기억하면 되죠? 판별식, 대칭축, 0 넣었을 때 양수, 3 넣었을 때 양수. 이렇게 해서 4개 조건에 대한 교집합, 교집합을 구하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아시겠죠? 다음에 여기 12번부터는 잘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절반 보고 나머지 절반 12번부터 이유는 다시 한번 찍을게요.